이렇게 저희 회원님들도 입찰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중에 오늘 저희 회원님이 2건 입찰을 들어가셨거든요. 한 건은 요거 서구 도마동에 있는 감정가 49억짜리 들어가셨고요. 두 번째는 대전시 중구 문화동 감정가 23억 다가구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분은 낙찰되셨고요, 한 분은 2등 하셨습니다. 두 개 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물건 볼까요? 요거 서구 도마동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감정 가격은 49억이었고요. 49%까지 24억까지 유찰되어 있던 물건이었어요. 49억 다가구를 뭐 하려고 낙찰을 받냐? 서울에 있는 건물을 사지, 이런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대전에 49억을 투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쵸? 하지만 결과 한번 볼까요? 지금 49억 다가구를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물론 저희 회원님은 31억 1천만을 써서 이번에 안타깝게 폐찰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낙찰 될 거라 굳게 믿습니다. 저희 회원님보다 2억 높게 쓰셔서 33억의 낙찰을 받으셨고요. 49억짜리 다가구를 감정평가 금액이 맞다는 전제로요, 49억 다가구를 얼마에 낙찰 받으셨나요? 33억에 낙찰 받았습니다. 얼마나 싸게 사신 건가요? 16억 싸게 사셨어요. 낙찰률은 66.92%. 네, 경매가 사실 이런 맛이죠. 싸게 사는 맛이잖아요. 그러면 33억 다가구를 뭐 하려고 대전에 사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 금액이면 네, 서울에 있는 다가구를 사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33억 다가구를 사는 데는 이유가 있죠. 과연 33억 중에 내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처음에 이걸 낙찰받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얼마고, 네, 최종으로 임대를 다 세팅하고 나면 결국 내 돈이 얼마가 묶이고 얼마의 월세를 받는지가 다가구의 핵심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다가구를 낙찰 받으셔서 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현금 33억으로 사러 오시는 분은 없어요. 그죠? 대출을 일으켜서 이 다가구를 사러 오는 거니까 33억 다가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접근 방법이 좀 힘들고요. 이 33억 중에 내가 대출을 얼마를 일으켜서 이 다가구를 살지가 사실 핵심이죠. 다가구에서. 맞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 5명 입찰해서 저희 회원님이 31억 1천만원 쓰셨는데, 네, 지금 안타깝게 2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2등 하셨는데, 저희 회원님이 이거 쓰셨을 때 네, 현금 얼마 갖고 있는 분이 이걸 투자가 가능했었을까요? 최종 투자금은 네, 얼마 있어야 이걸 가능했었을까요? 네, 현금 6억 정도 있으면 이 다가구 입찰 가능하셨고요. 최종 투자금은 2억 안쪽이었습니다. 네, 저희 회원님이랑 입찰 들어갈 때 네, 어떻게 얼마 입찰하는지 확인하라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현금 6억 정도 있으시면 이 물건 입찰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네, 이거 입찰 들어가기 전에 저희 전속 상담사님하고 대출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 현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까지 같이 확인하고 입찰을 들어가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저희 회원님이 안타깝게 2등을 하셨습니다. 오늘 낙찰된 건 한번 볼까요? 네, 낙찰된 건 대전시 문화동에 있었고 감정 가격은 23억, 그 다음에 한번 유찰이 돼서 16억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이었는데, 이거 한 명 들어오셔서 저희 회원님이 단독 낙찰 받으셨습니다. 70.03%. 네, 최저가에서 아주 조금 더 쓰셨습니다. 잘 받으신 걸까요? 어떠세요? 낙찰 잘 받았을까요? 다가구 요즘에 경쟁률 높다 생각하시잖아요. 막 90% 넘게 받아가시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비싸게 받아가는 것 같아서 그럴 거면 뭐 경매로 사냐, 일반 매매로 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 물건은 어때요? 70% 단독 낙찰? 이거 만약에 49%까지 떨어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오겠죠? 네, 맞아요. 이거 7억 싸게 낙찰 받으셨잖아요. 네, 이거 49%까지 떨어지면 이제 눈에서 레이저 나옵니다. 49%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많이 보는데요. 이 다가구 준공 연수가 언제일까요? 준공이 2022년 6월입니다. 3년 정도 된 다가구거든요. 네, 3년 정도 된 다가구를 단독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 이렇게 단독 낙찰 받았는데, 그럼 왜 아무도 안 들어왔을까? 네, 이걸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 권리 분석에서 송땡땡이라는 분이 전입이 먼저 빠르셨고요, 인수금액 미상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경매에서 인수금액 미상,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신청하지 않았고요, 본인의 권리를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1억 5천에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럼 낙찰받고 나서 1억 5천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1대1 코칭 하시는 분이었어요. 1대1 코칭이라고 해서 글을 남겨주세요, 카페에. 그럼 제가 여기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저랑 같이 충분히 얘기를 하고 전화하고 카톡으로 소통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는데, 네, 요분이 낙찰 받으셨거든요. 개인정보니까 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받으셨는데 질문을 이렇게 주셨었어요. 보세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전입이 빠른 미상 임차인이 한 명 있는데 전입이 2018년 준공이 2022면 신경 안 써도 될까요? 답변을 제가 어떻게 드렸을까요?
건물이 2022년 6월 21일 준공이고 전입이 2018년이니까 네이버 거래비로 보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전입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리업체 전화번호 적어오신 거 있으신가요? 관리업체한테 정중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송땡땡이란 분이 진짜 전입해서 살고 있는지요. 이렇게 중복 크로스 체크를 했죠. 네, 관리업체에 통화했는데 네, 송땡땡이란 분은 리스트에 없고 자기들이 관리비를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저희 회원님한테 보내드렸죠. 네, 주택임대차에 보고가 안 되는 경우라고 해서 저희 회원님한테 드렸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점유입니다. 점유. 그 집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점유의 조건이 법을 찾아보니까 준공전 건물을 법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사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새로 바뀐 집에 전입을 넣었어야지 그 전집에 전입이 넣어 있다고 하면 점유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지금 낙찰받은 다가구가 이렇게 2023년 신축 다가구였어요. 2020년 1월로 가볼게요. 어때요? 지금 막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죠? 2020년 11월로 가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낮은 그냥 조그마한 집이었어요. 그쵸? 2018년에 아마도 이렇게 작은 집에 점유를 넣은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죠. 2023년에 이렇게 준공을 하고 현재의 모습은 2025년 4월에는 이렇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다가구였어요. 어때요? 아주 새 다가구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입찰에 영향이 미쳤을까? 네, 저는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회원님도 저한테 이걸 문의 주셨었으니까요.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원장님 크로스 체크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회원님은 입찰을 들어가셨는데 다른 분들이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으니까 안 들어오셨겠죠. 49%까지 떨어지면 얼마예요? 11억 4,700이에요. 11억 4,900까지 떨어지면 사람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레이저 나오고요. 미상 임차인 누군지 확인하러 다니고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가짜 미상 임차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결국은 70%를 돌파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죠. 그러면 이 다가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다가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토지 면적입니다. 토지 면적 165평입니다. 가장 많이 입찰하는 다가구의 토지 평수가 대부분 8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가서 160평짜리 다가구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던 다가구의 2배만 할 거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에 가구수가 6개, 네. 2층도 6개, 3층 6개, 그 다음에 4층에 큰 사무소 1개, 전체 임차인이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의 임차인이 살고 있는 이 다가구였고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거의 다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이었어요. 땅이 몇 평이라고 했죠? 165평이었죠. 투룸 중에서도 아주 큰 투룸이 되겠죠. 2013년 신축이었으니까 어때요? 결과는 네, 월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아주 좋은 다가구였습니다. 저희 회원님이 예를 들어 여기다 저한테 검토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요. 그러면 그 글에 대한 답글을 제가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검토 의견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입찰에 반영해보세요. 회원님이 저한테 의견을 주십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시거든요. 네, 주황색으로 댓글을 남겨드립니다. 저랑 전화하시고 카톡 하셔가지고 결국 입찰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얼마를 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거든요. 보증금은요 2억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월세는 얼마 들어오나요? 975만원이 들어온 다가구입니다. 보증금 2억에 795만원의 월세가 매달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출이자를 모두 제하고 얼마가 묶일까요? 저희 회원님이 단독 낙찰 받으셨잖아요. 70%에. 그러면 1억 8,300만원 투자하셔가지고요. 매달 얼마 벌까요? 476만 4천원씩 법니다. 진짜로 이렇게 들어오냐고요? 네, 진짜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희 회원님들 이승률에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23억 4,200만원짜리 다가오를요 16억 3,900만원에 단독 낙찰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고요? 최종 투자 금액이 1억 8,300, 그 다음에 매월 수익이 476만원 정도 버십니다. 수익률 31%. 1억 8,300 투자하셔서 매달 476만원을 벌 수 있는 다가구입니다. 잘 받으신 것 같나요? 잘 받으셨죠? 2027년 8월에 1700세대 문화자의 스카이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건 이 주변의 환경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죠. 이 근처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 좋아지면 여기에 살던 누군가는 이사를 해야 돼요. 비슷한 환경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이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공급이 줄게 되는 거죠. 이 근처로 이사하겠죠. 네, 신축으로 갑니다. 저희 회원님 8억 정도 싸게 낙찰 받으셨거든요. 8억 다 안 버셔도 되잖아요. 4억만 더 이득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거 19억이나 20억이 시장에 내놓으면 안 돼요?
팔릴 것 같습니다. 왜? 이거는 23년 신축이니까. 엘리베이터 크기 한번 보세요. 160평이었으니까 얼마나 크고 넓었겠어요. 그쵸? 공용공간까지 아주 잘 마련해 놨으니까 8년이 넘기 시작하면 내부적으로 수리하는 것들과 다가구들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지는 시점이라서 8년이 넘어가는 시점을 지나지 않아서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찰받은 다구였습니다. 네. 이거 팔릴까요? 이 걱정하잖아요. 그럼 그 큰 건물 사면 내 돈 많이 묶이는 거 아니에요? 1억 8,300 묶여서 470만원 버는 다가구예요. 이거 시장에 내놓으면 팔립니다. 3억 정도 싸게 내놓으면 팔립니다. 그게 사실 경매의 매력이니까요. 싸게 산 만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전마진 확보해서 팔리면 팔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낙찰받은 다구였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대법원 판례까지 검토된 물건 요 카팩을 공유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전 다가구 현장 특강하는데요. 다가구를 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지 설명도 하고 다가구에서 뭘 봐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이 낙찰받은 다가구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입찰이 가능한 물건 같이 볼 거예요. 네, 가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거든요. 저희 회원님이 가지고 있는 낙찰받은 물건 2개, 그 다음 입찰할 물건 2개 같이 저랑 볼 거고, 본 다음에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로 와서 이제 회원님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거 Q&A 제가 받고, 네, 10시에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끝날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대전역에 모이시고요. 차량으로 같이 한 대로 이동해서 낙찰받은 물건, 입찰할 수 있는 물건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 회원님들이 낙찰받은 물건 어떻게 낙찰받았는지, 그 다음에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그 다음에 명도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임차는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선배님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시면 되게 쉬울 테니까요. 오픈 채팅방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